그냥 그 새끼들 개새끼들이에요. 국가가 정의를 외면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일단은 밀양 사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밀양 사건은 2004년에 밀양 지역 고등학생 44명이 당시 15세던 이제 여중생 1명을 1년간 반복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이제 파악된 실제 가담자 수는 119명이에요. 예, 써놨죠? 파악된이에요. 파악된 것만 119명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가 진술하면은 자신이 처벌받는 줄 알아가지고 진술도 이제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이게 애초에 진술을 할 수 있을 만한 정신 상태였냐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00명이 넘는 사람한테 1년 넘게 강간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제정신일까요? 경찰도 가해자였어요. 마을, 동네 어른들도 가해자였어요. 제정신일까요? 제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였을까요? 그렇다고 보기 어렵죠. 그렇다고 보기 어렵죠. 그리고 피해자 상황도 말하면 죽여버린다 이런 협박 속에서 혼자 1년을 버텼고, 그리고 2004년 말에 결국에 이제 신고가 됐어요. 피해자가 결국에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 44명의 신원을 이제 특정을 하고 전원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 수사를 맡은 경찰은 피해자의 신상을 여기저기 유포했고요. 유포했고 그 당시 수사 맡은 이제 경찰 새끼가 룸빵인가 가가지고 거기서도 아주 모욕적인 말을 했죠. 심지어 그래서 그 룸빵 누나가 이건 아니지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만 봐도 그 유흥업소에 종사하던 그 누나조차도 아니 씨발 이건 아니지 라고 하고 그 경찰을 이제 고발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런 사회가 그때 이미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슨 그 동네가 문화적으로 뭐 그랬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새끼들 개새끼들이에요. 문화적으로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2004년 당시에 전혀 아니었어요. 개빡치네 진짜. 죽여야 돼. 이게 법률로 죽이면 안 되고 사적 제재로 살해당해야 돼요, 저런 건. 그리고 이 살해한 가해자가 안 잡히거나 아니면 뭐 한 6개월 정도 살고 나오거나, 그 예전에 그 정의봉 휘두르신 분이 있잖아요. 그 안두희를 그 정의봉으로 때려 죽여버렸죠. 물론 이제 잡혀서 이제 살인으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긴 했지만 금방 나왔죠. 그런 식으로 정상 참작이 가능한 사적 제재는 저는 용인돼야 된다고 봐요. 이미 용인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건강한 정도로 용인이 되고 있다고 봐요. 열받아. 그리고 가해자 형사처벌 아무도 안 받았습니다. 특수강간을 한 가해자 44명이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라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했다고 처벌을 받고 있죠, 지금. 그 유튜버들도 처벌을 받고. 근데 현대에 와서 사적 제재로라도 우리가 명예형의 형태로 처벌을 하려면 유튜브 같은 걸로 투구하는 방법밖에 없죠. 언론에서도 더 이상은 제대로 다뤄주지 않고 하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걸로 해서 이제 해야 될 텐데, 그래서 했죠. 우선 일단 가해자 44명 단 한 명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처벌은 전혀 없고요. 13명 불기소, 그리고 20명 소년부 송치, 그리고 10명 기소 후 소년부에 송치가 됐고요. 재송치가 됐고, 그리고 한 명은 이제 타청으로 송치가 됐는데
그때 다 미성년자라서 처벌은 없었어요. 그냥 다 이제 소년부 송치 정도 했었고, 그리고 피해자가 이제 피해자 아버지가 돈 받고 이제 합의를 했어요. 돈 받고 합의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친고죄가 아니라서 강간은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가 이제 참작이 될 뿐이지 뭐 기소를 이제 취소해주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2013년 기준으로는 바뀌었죠. 2014년부터는 이제 친고죄가 폐지가 돼갖고 이제 그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사법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당시에는 아빠가 이래버리고, 근데 이 아빠가 이 돈 슈킹해요. 그냥 이 피해자한테 한 게 아니라 아빠도 병신이어갖고 이거를 이제 슈킹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어떻게 살았냐, 피해자 아버지가 받은 합의금은 그 친척들이 그냥 나눠 갖고 피해자에게 쓰인 돈은 없어요. 미쳤죠? 이런 새끼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나는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가해자 부모의 2차 가해가 있었죠. 가해자 부모들이 이제 피해자 학교에 막 찾아와서 이제 행패 부리고 막 이지랄 떨었어요. 가석방해달라고 탄원서 막 강요하고, 그리고 그 아빠라는 인간은 그 이후에 그 알코올 중독으로 뒤졌고요. 20년간 아무 지원 없이 그 국가로부터 어떠한 이제 치료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지금도 제대로 된 직업도 못 갖고 고통 속에 이제 살고 있어요. 일상생활이 당연히 안 되죠. 그런 일을 1년 내내 겪었는데 당연히 안 되죠. 저도 역시 저는 이제 꽤 건장한 남성입니다. 건장한 남성이지만 강간당할 뻔 했어가지고 그때 아직도 공포가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이 여중생은 거의 100명이 넘는 남성들에게 그걸 당했는데, 그래서 피해자가 원한 거는 엄밀히 따지면 복수도 아니에요. 복수도 아니라 잘못된 거를 바로잡아달라 이런 거였는데 그것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사건 이후 20년 뒤에 다시 이제 유튜버가 이제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는데, 그걸 그래서 이제 처벌을 받았고 저는 그냥 불만입니다. 재판부가 인터넷 정보로 사적 제재하는 거는 법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하는데 법이 이 피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적 제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게 너무 명확하니까 사적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제재 불법이죠.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응원했죠. 한마음이 돼서. 그리고 결국에 피해자가 피의자가 됐습니다. 2026년 5월에 피해자 자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어요. 그래서 성폭행 피해자가 자기를 강간한 새끼들의 고소로 피의자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지. 경찰에 그래 신고는 할 수 있어. 어차피 그 새끼들은 벌레 새끼들이니까. 벌레 새끼들이 생각이라는 거를 인간만큼 하기는 어렵겠죠. 벌레 새끼들이 인간만큼 생각을 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경찰서로 찾아갈 수는 있는데 경찰이 이거를 받아줬다? 난 거기부터 일단 이해는 안 돼요. 어쨌든 피해자 자매가 뭘 했냐, 피해자 신분으로 확보한 판결문에서 그 가해자의 그 실명, 주소, 주민번호를 유튜버에게 제공했다. 물론 유튜버가 그 주소랑 이제 주민번호를 인터넷상에 유포하진 않았어요. 그거를 인터넷상에 유포하진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하는데, 실명하고 뭐 사진 정도 유포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가해자들이 한 일은 뭐냐, 사적제재 피해를 입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13명의 피해자 자매를 고소했어요. 나는 말하면서도 참 그래요. 그래서 그 피해자 자매를 불구속 입건을 하고 검찰에 송치 예정입니다. 지금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사적 제재를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이걸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사적 제재 이해할 수 있다는 시각, 저는 이해할 수 있다는 시각이죠. 국가가 20년 전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고,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적으로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고, 그리고 피해자는 단 한 번도 사과나 보상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건 사적 제재 해야지. 뭐 어떻게 사적 제재 해야지. 가족들조차 내 편이 아닌데? 심지어 직접 칼로 찔러 죽이지도 않고 뭐 기름 붓고 불 지르고 한 것도 아니고 고작 신상 유포한 정도잖아요. 이 정도로
100명이 넘는 사람한테 강간당한 사람이 신상 유포, 그것도 이름하고 얼굴 정도 유포한 정도로 과연 이거를 사적 제재라고 볼 수 있나? 전 근본적으로 그게 좀 그렇고, 문제가 있다는 시각 굳이 넣어봤습니다. 무고한 사람들도 이제 오인 피해를 입었다. 이거 피해자들이 있죠. 근데 피해자들이 고소한 게 아니죠? 그래서 기각. 그래서 법적 절차 없이 처벌을 했다. 법치주의가 훼손됐다. 근데 법적 절차가 이 피해자들을 그 당시 보호를 했냐? 안 했죠? 경찰조차 가해자였죠? 근데 이거를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볼 수 있냐? 저는 이것도 아니요. 기각. 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를 고소해? 기각. 2차 피해? 그리고 피해자가 다시 주목 소환된다? 이 피해자가 다시 소환되는 거랑 이 가해자 새끼들이 피해자를 고소한 거랑 무슨 상관? 기각. 문제 없다고 봐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의를 포기했을 때 피해자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냐? 아니, 법이 작동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선택지가 없죠. 뭐 어떡해. 사적제재 해야지. 사적제재는 과연 나쁜 걸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것일까?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라고 봐요. 그러니까 불법이니까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봐야죠. 살인은 나쁜가? 아니요. 살인이 나쁜 게 아니죠. 어떻게 살인이 일어났는지를 따져보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님 수많은 사람을 살해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나쁜가요? 아니죠. 그 상황을 봐야죠. 그렇게 볼 수 없죠. 그래서 6.25 참전 용사들 수많은 그 위에서 내려오는 북한군 중공군을 죽였어요. 6.25 참전 용사들은 나쁜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가치를 봐야 돼요. 그 사적 제재는 나쁜 것인가? 1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고작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다. 고작. 이건 정당방위라고 봐야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도 정당방위가 잘 작동을 합니다. 잘 작동을 하는데 이제 그 기사 같은 게 났을 때 좀 정확하게 안 나와서 그런데, 그리고 법과 도덕이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하나? 이 사건에서 법은 명백한 가해자를 보호했죠. 그 법이 항상 옳은 거는 아니죠. 그리고 이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정답은 없지만 이거를 이제 외면하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각자의 입장이 있겠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기는 게 뭐가 있냐? 법이 항상 정의롭지는 않다. 법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사적 제재는 공감할 수 있지만 오류와 피해가 뒤따른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게 출발점이다. 항상 이거를 명심하고